나는 그날 그녀의 미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미소는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며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준호 씨,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늘부로 해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건 복수였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은 나조차 예측할 수 없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사무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에서 나는 5년째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샐러리맨. 내 삶은 지루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녀, 이지은 대표는 작년 말 갑자기 등장한 신임 CEO였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완벽한 미소로 직원들을 사로잡았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요. 그녀의 첫 연설은 열광을 불렀다. 나도 그랬다. 그녀의 비전 아래 나는 밤새워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바로 나의 함정이었다. 준호 씨, 이 캠페인 자료 다시 확인해봐요. 그녀의 지시가 떨어진 건 지난주였다. 나는 밤을 새워 자료를 다듬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이 부분 누가 작성했어요? 이건 실수예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당황했다. 그 자료는 그녀가 직접 수정한 버전이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그녀의 손길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나는 더듬거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 씨, 회사의 이미지를 해친 거예요. 책임져야죠.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유. 업무 태만과 자료 조작 의심.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아직 모호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는 10년 전 대형 부패 스캔들로 감옥에 갔다.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준호야, 아빠는 억울해.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해고 통보를 받으며 떠오른 건 그녀의 성이었다. 이지은. 아버지의 사건 파일에 언급된 이름. 이씨 그룹의 딸, 피해자 증언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와 이씨 그룹 간의 계약 분쟁. 아버지는 이씨 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증언자 중 한 명이 이지은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아버지, 이 회장. 하지만 그녀는 그때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다. 왜 그녀의 이름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숨겨진 기사 하나. 이씨 그룹 상속녀, 아버지 사건 증언의 그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언을 했지만 뒤집혔다. 아니, 그 증언이 조작됐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다. 대표님, 해고에 대해 이야기 좀. 문을 열자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준호 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녀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왜 저를 해고하신 겁니까? 그 자료는 그녀가 돌아섰다. 자료. 아, 그거요. 당신이 작성한 거잖아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수정한 거예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증거 있어요. 나는 없었다. 그녀가 웃었다. 그럼 가세요. 보안팀 불러요. 나는 물러났다. 하지만 그 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회사 내부 네트워크 해킹 시도 불법이지만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완벽한 삶, 파리 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영원한 멘토, 이 회장. 그녀의 아버지는 5년 전 사망했다. 하지만 그 아래 댓글, 그 사건 정말 억울하셨어요. 익명 계정. 나는 그 계정을 추적했다. VPN을 뚫고 IP를 확인. 내 회사 서버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해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왜? 아버지의 사건에서 그녀의 가족이 피해를 봤다. 이씨 그룹의 주식이 폭락, 그녀의 어머니는 자살했다는 소문. 그녀는 나를 다니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갈았다. 좋아, 지은아. 내가 시작했어. 이제 내가 끝낼게. 그 주말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시절 해커였던 민수. 준호야, 이거 위험해. 회사 해킹. 그는 웃었지만 도와줬다. 우리는 그녀의 이메일에 침투했다. 수많은 파일, 그리고 하나, 김동수 사건 재조사 보고서, 아버지의 이름. 파일을 열자 충격이 왔다. 아버지는 무죄가 아니었다. 빼돌린 돈, 그 돈은 이씨 그룹의 비자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도 공모자였다. 그들은 함께 부패했다. 아버지는 배신당해 홀로 감옥에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을 알면서도 나를 해고했다. 왜? 그녀의 메모, 김준호, 동수의 아들. 그를 없애야 재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나는 떨렸다. 아버지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공범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이걸 언론에 넘겨. 하지만 아직 아니야. 내가 먼저 그녀를 무너뜨리게. 민수의 도움으로 나는 그녀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벤츠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스토커처럼 느껴졌지만 이건 정의였다. 아니, 복수였다.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내 삶은 검은색으로 물들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음식은 목에 걸렸다.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밤, 나는 그녀의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의 일기 앱을 해킹한 건 우연이었다. 민수가 직원 보너스야 라고 웃으며 건넨 파일. 오늘도 그놈 생각나. 김동수의 아들. 왜 하필 내 팀에 그녀의 글. 나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는 나를 그놈으로 불렀다. 하지만 더 깊이 읽을수록 그녀의 고통이 보였다. 아빠, 미안해. 이 비밀, 내가 지킬게. 그녀의 아버지는 죽기 전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패의 진실. 아버지와의 공모. 그리고 배신. 이 회장은 홀로 책임을 지려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밀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 이 회장은 명예를 잃고 사망.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배신자였다. 파일을 다시 봤다. 증거,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아버지의 목소리. 회장님, 이 돈으로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검찰은 안 잡아요. 나는 울었다. 10년의 믿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왜 나를? 그녀의 메모, 준호를 해고하면 그는 포기할 거야. 재조사 피할 수 있어.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했다. 나, 무고한 아들. 다음 날,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회사 로비.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나는 다가갔다. 대표님, 한 번만 이야기해요.
그녀의 경호원이 다가왔지만 그녀가 손을 들었다. 준호 씨. 아직도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아버지 일, 알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비가 쏟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말했다. 당신 아버지와 제 아버지 함께였어요. 공모자, 그녀가 커피 잔을 떨어뜨렸다. 그건 거짓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피했다. 증거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 씨, 그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비밀 지켜달라고. 나는 웃었다. 그래서 저를 해고한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치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어머니는 자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동요했다. 어머니의 자살, 그건 아버지의 탓. 하지만 당신은 무고해요. 왜 나한테? 그녀가 일어났다. 포기하세요. 더 파헤치면 당신도 망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무너뜨릴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낼 거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언론에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이씨그룹 과거 부패 재조사 주가가 하락했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김준호. 당신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렸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끊었다. 그녀의 반격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내 해고를 조작으로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과 해킹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녀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는 증거를 조작했다. 하지만 나는 반격했다. 원본 파일은 여기 있어요. 재판은 길어졌다. 서울의 겨울, 법정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준호 씨, 그만해요. 우리 둘 다 잃어요?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일기 업데이트, 준호를 미워하지만 그는 나와 같아. 상처받은 게 나는 흔들렸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트위스트의 씨앗이 싹텄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은 더 복잡해졌다. 변호사의 조사에서 아버지의 녹취록이 위조 가능성이 드러났다. 음성 합성 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전문가 증언. 나는 충격받았다. 누가? 그녀? 아니, 그녀의 아버지였다. 이 회장의 비서가 증언했다. 회장님은 김동수를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동수가 먼저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이 회장이 증거를 조작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아빠가. 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회사에 침투했다. 내부자 도움으로 이사회 회의에 숨어들었다. 지은 대표, 주가 폭락으로 사임하세요. 이사들의 압박. 그녀가 싸웠다. 아직 증거가 불충분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한강공원, 밤, 준호 씨, 그만해요. 제발. 그녀가 무릎 꿇었다. 당신 가족도 망칠 거예요. 나는 웃었다. 이미 망쳤잖아요. 당신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말, 아니, 당신 아버지가 그녀가 파일을 꺼냈다. 새로운 증거. 아버지가 이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편지. 회장님, 공유합시다. 나는 부정했다. 위조야.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녀의 과거, 어머니의 자살 후,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대학 중퇴, 회사 인수. 다 아빠 목. 나는 내 과거, 아버지 감옥 후, 어머니의 병, 내 꿈 포기.
우린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끌림이 생겼다. 금지된 감정.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그녀의 반격. 그녀는 내 어머니 병원비를 중단시켰다. 익명 후원 끊음 후 그것은 그녀였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분노했다.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준호야, 왜 울어? 나는 울었다. 이 복수가 가족을 해친다. 이사회에서 그녀는 사임했다. 임시 대표 이지은 물러납니다. 뉴스.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공허했다. 그녀의 회사, 내 아버지의 명예 회복.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 문이 열렸다. 준호 씨 들어와.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당신 만족해요? 우리는 이야기했다. 진실, 아버지와 이 회장은 공모자였다. 하지만 배신은 양쪽. 아버지가 먼저 돈을 챙겼고 이 회장이 보복. 우리 아버지들은 괴물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왜 나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녀의 고백. 프로젝트 중 나를 지켜봤다. 당신 미소, 아버지 닮아서 충격. 그녀의 복수는 사랑이었다. 왜곡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다. 육체와 영혼. 하지만 아침, 후회. 이건 잘못됐어. 나는 나왔다. 복수의 끝. 아니, 더 깊어졌다. 언론 폭풍. 그녀의 사임, 부패 제조사, 아버지의 사면 가능성.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녀의 편지, 준호야, 미안. 진실은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 자살 유발의 증거, 아버지의 협박 녹음. 나는 무너졌다. 누가 진실? 제조사 끝, 아버지 무죄. 하지만 이 회장 공범으로 유죄 판결 사후. 그녀의 가족 명예 실추.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출소한 아버지. 준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의 고백, 돈 챙겼지만 이 회장이 더 컸어.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됐다. 준호 씨, 우리. 다시, 그녀의 제안. 나는 거부했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의 임신. 당신 아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복수의 열매.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키우자. 결말은 모호. 우리는 결혼했지만 신뢰는 없다. 매일 그녀의 미소를 보며 의심. 복수는 끝났나? 아니, 계속된다. 독자여, 누가 옳았을까? 그녀의 사랑. 내 복수. 서울의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나는 생각한다. 모든 게 뒤바뀌었다.